제가 그 역사를 통해서 강사 활동을 한 6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강사는 일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였는데 인생 나눔 교실 멘토는 소통 그리고 서로 나눈다는 게 굉장히 매력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사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일정 양의 그 지식을 제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얼마큼 습득했는지. 그러니까 좀 일방적이고 주입식이 되기 쉬운데요. 인생 나눔 교실 같은 경우에는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고 저도 취득을 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나눔은 제가 강사 활동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서로 나누고 저도 배우고 소통하고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걸 받아들일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수업이나 강의를 하다가 뭔가를 나눠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마음을 일단 열고 인사를 나누고 다가가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회 하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더 길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더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정의하자면 소통과 나눔 그리고 그 구분이 없이 하나가 된다는 거 그야말로 좀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할까요?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주려고 하면 거기서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특히 또 저처럼 전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전달을 하고 이것만큼은 습득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습관이 처음에 저도 약간 힘들었는데요. 그런 걸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일정하게 얼마만큼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압박이라든가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소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할 때 지금도 울컥하거든요. 보고 싶다고 선생님 너무 아쉬워했을 때 제가 수업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 거를. 왜냐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어쨌든 나도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해야 된다는 그러한 무게감이 있었는데 인생 나눔은 사실 그런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신뢰받는다라는 걸 느끼고 정말로 내년에도 또 올 수 있냐라고 막 물어줬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인생 나눔 성장 나무를 그리게 했는데 그 고민 이야기를 한번 그 차수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쓰라고 했더니 그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줘서 쓰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나를 무한 신뢰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뮤지컬 배우가 꾸민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멘티들 중에 남자 학생, 그 초등학생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좀 남자다워 보이려고 해석을 했는지 이렇게 왜 좀 뭔가 거부해야지 좀 남자답다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처음엔 좀 그 아이가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 성향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더 잘하고 있다라고 해주고 넌 꿈이 이 뮤지컬 배우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더 인정해주고 한 5차시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참여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거의 리더를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나눔에 또 매력이 또 나오는데요. 틀 안에 가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함께 한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면 어느덧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나만의 시야에서 갇혀있던 것들이 오픈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멘티들이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그 멘티들을 대하면서 변화하는 나를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인드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는 마인드 그런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제 연령대에는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사실은 사람하고 술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해서 뭔가 새로 들여놓는 거를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약간 좀 이렇게 풀어지면서 뭔가 소통이 되고
인생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인드가 됐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첫째 시간을 혹시 테스형이란 노래 아세요? 나훈아 씨? 그거 갖고 첫 시간을 제가 한번 짜봤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를 들었을 때는 뭐 신곡이라고 해서 다들 놀라워했는데 그 가사말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딱 기억에 남는 게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도 하지만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라는 그 말이 정말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말을 들려주고 나는 내가 누구의 테스형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테스형은 누구였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노래의 접목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인생 나눔이 누구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 거고, 뭔가 큰 거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털어내기도 하고 담기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인생 나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많이 나눔이 된다라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여유로워지고 뭔가 이 각박한 데서 굉장한 윤활유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손잡고 같이 가요. 속상하고 답답한 거 그냥 얘기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장에 들어오세요. 같이 가요. 그러면 서로 나눠가면서 힘들지 않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같이 가요. 멀리 갈 수 있어요. 여유 있게. 그래서 이 인생 나눔 누구나 함께하는 그러한 마당의 장으로 다 함께 오셔서 2021년 건강한 한 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요.